명의와 함께하는 휴양락. 오늘의 주제는 폐암의 표적치료와 면역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산대병원 호흡기내과 엄중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중섭이라고 합니다. 폐암 발병률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남성인 경우에는 이 폐암 발병률이 이제 1등에 이제 올라섰다고도 하던데요. 폐암은 발병률도 그렇지만은 사망률도 전체 암 중에서 이제 1위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이제 아주 치명적인데, 폐암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면 폐암의 발견과 치료가 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명예스럽지만 계속 이제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고 사망률 또한 이제 1등인데요. 발생이 많다는 점은 흡연 인구가 많은 것과 요즘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고령화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폐암에 안 걸리고 돌아가실 분들이 이제 많이 오래 사시면서 또 폐암이 생길 확률이 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폐암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남성은 이제 1등이고, 사망률은 항상 1등이고요. 폐라는 장기 자체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침, 가래. 대개는 기침하면, 저도 매일 기침하거든요. 일상에서 기침하면 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기침을 하나, 감기를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폐에 있는 혹이 폐를 뚫고 나와서 다른 장기로 가야지만 이 통증이 생기거나 흉벽을 침범해야지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기에 암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없다. 위암이랑 대장암과 비교를 해보면 이 위암, 대장암, 유방암은 그를 암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 뭐 이런 그 맘모그라피 같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폐암 현재까지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또는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제 병원 찾아가서 아이고 이제 다 말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이 되는 건데, 또 최근에는 이제 저선형 CT가 보급되면서 초기 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폐암이 이제 발견됐을 경우에 이제 1기, 2기 또 이제 3기 초기 정도 되면은 이제 수술을 되게 좀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수술할 정도가 되려면 좀 조기에 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저선량 CT 이외에 이제 최근에 그 유전자 변이 검사를 좀 자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유전자 변이 검사 좀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유전되는 병이 아닌데 왜 유전자 변이를 검사를 하냐? 이게 저희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돌연변이 유전자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환자는 특수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선별검사, 뭐 스크리닝 이런 뭐 조기 발견 간의 개념이 조금 다르고, 암이 있는 환자에서 왜 이 환자는 암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오고 또 그에 맞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를 저희가 표적항암제 또는 표적치료제라고 하는데, 그에 맞게 표적 치료를 하면 암이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단계이고, 3, 4기 폐암뿐만 아니라 이제 초기 폐암 환자에서도 요즘에는 더욱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전자 변이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조직을 떼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런 이제 조직을 떼서 하지 않고 혈액으로 이제 이제 유전자 변이를 하는 검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혈액 속에서 조금 암 DNA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검사입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요법, 표준 검사는 조직으로 하는 건데요.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한 60~70%의 정확도가 가진다고 하긴 해요. 혈액으로 한 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냐, 이게 원리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제일 좋은 게 조직, 그러니까 암덩어리에서 조직을 많이 띄어내가지고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라고 저희 말하는 NGS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검사였는데요. 이 NGS 검사를 하려면 일단 조직 검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조직을 좀 많이 뜯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환자들이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념이 좀 바뀌고 있고, 암덩어리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암이라는 그 덩어리는 빨리 자라는 그 세포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신생 혈관 생성이 굉장히 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암덩어리도 사실 일반 세포처럼 만들어지고 사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암세포가 그런 이제 부서지고 하는 그 조각들이 DNA 조각들이 혈액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을 원심 분리를 돌려서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들만 빼낼 수가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DNA를 분석을 해서 이 환자의 암세포가 가지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무엇인지를 찾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네.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됐다. 그러면은 이제 표적 치료제를 이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표적 치료제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대개는 다 좋죠. 근데 약제마다 조금 이제 특성이 있고요. 그 이제 표적 유전자가 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 지침 표준으로 삼는 그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보면 9개 유전자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유전자에 따라서 굉장히 성상이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알크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기폐암의 평균 수명은 예전에 제가 배우던 책에서는 어릴 때 책에서는 평균 수명이 9개월에서 1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알크 유전자 변이 있는 분들은 이제 10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너무 오래 사시니까 환자분도 노화의 과정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은 아이고 이제 병사가 아니라 이게 자연사 하는 거 거의 자연사 수준이 예, 그래서 이게 오래 사시고 뭐 꼬부랑 이제는 허리가 꼿꼿하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런 변이는 치료 약이 좀 잘 듣고 치료가 굉장히 잘 됩니다. 뭐 대표적인 약제로는 이제 알레센자와 알룬브릭이라는 그런 약제로 제 치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로비큐어라는 약도 있고 약 옵션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가장 흔한 유전자로는 이제 EGFR 유전자 돌연변이고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인들에게 제일 많습니다. 동아시아인들에게 특히나 많고 서남 환자의 한 30-40% 정도가 이 EGFR 유전자 돌연변이인데요. 대개는 딱 저희가 보면 아 이분 나오겠다 싶으면 한 60-70% 나옵니다. 한 70-80%. 예. 왜냐면 대개는 담배를 안 핀 중년 여성분들이 잘 나오거든요. 뭐 남성도 나오기도 하고 예. 나이 드신 분도 나오긴 한데 담배를 안 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조직 검사에서 또는 혈액 검사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약제를 쓰는 거 약제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 표적 치료제를 이제 쓰지 못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면역 치료제를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면역 치료제 좀 뭐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표적 치료제는 그 표적 유전자를 이제 타겟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면역 치료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국장님 몸 안에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 암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고 없애고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저희가 말씀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평형이 이제 깨지는 거죠. 이 유전자 어떤 문제라든지 뭐 그런 면역 체계의 문제 때문에 암세포를 이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암세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 면역 치료제는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조금 더 잘 인지해서 암세포를 더 잘 사멸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약입니다. 예전에 많이 치료를 했던 세포독성 항암제, 머리 빠지고 좀 구토하고 그 약은 직접 이제 세포에 작용을 하는데 면역 치료제는 면역 세포를 시킵니다. 야, 너 잘 치료해. 예, 이 면역책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표적 항암제, 표적 치료제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현재 표준 치료는 1차 요법으로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와 환자분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세포토성 항암제를 병합을 해서 3제 요법으로 이제 4기 환자에서 치료를 이제 하는 게 현재 표준 요법이고요. 그래서 2년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해주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약제를 잘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좀 그 암 재발률을 좀 낮추는 그런 좀 효과도 있습니까? 수술 후에 가만히 있다면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하는 명의, 수술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한테 하도 폐암은 폐암이거든요. 재발을 하는 게 수술할 때 큰 덩어리를 떼어내도 수술을 못 떼어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암세포가 몸에 숨어 있거든요. 수술 후에 남아있는 그런 미세한 세포를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표적항암제를 쓰고요. 표적항암제에 해당하지 않는 면역치료제에 해당할 것 같은 환자들은 면역치료제를 이제 쓰는 이제 두 가지의 갈래길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선택은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시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수술 전으로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를 좀 결합하는 방식이 좀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수술 전에 면역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내지는 수술 후에 표적 치료나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수술과 결합해서 이런 요법들을 결합하는 이런 좀 그 치료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치료 전략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는 이제 3, 4기 환자들에게만 저희가 항암 치료를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2, 3기 환자들로 확대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표적 치료제를 잘 듣는 환자군, EGFR 양성 환자와 그리고 면역 치료제를 써야 되는 환자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거나 ALK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수술 전에는 이 환자들은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쓸 수는 없고요. 국내 허가상. 수술 후에 이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씀으로써 재발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생존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 면역 치료제가 잘 듣는 환자, 면역 치료제를 써야 되는 환자들 그룹에서는 원래는 수술 후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 3번까지 쓰고요. 그 뒤에 이제 면역 치료제를 1년 정도 썼는데 많은 그런 이제 임상시험 끝에 이제 수술 전에 면역 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을 해서 쓰면 굉장히 성적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4명 중에 1명은 암세포가 수술에 뛰어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병리적 완전관해라고 합니다. 병리적 완전관해를 획득한 분들은 거의 완치가 됩니다. 키노트 671 요법, 이거 이제 우리 교수님이 좀 계시는 부산대병원에서 좀 아주 이 치료 요법에 대해서 좀 특화된 병원이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던데, 뭐 이제 3제 요법이다 뭐라고도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3기 폐암 환자는 수술 전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표준 요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술 전에 세포독성 항암제만 써서는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면역 치료제 키트루다를 추가함으로써 그 암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4명 중에 1명은 완전 병리적 완전관을 획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이 PDL1이라는 면역 염색 검사 수치가 있거든요. 이 PDL1이라는 면역 염색 검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면역 치료제가 잘 듣는 경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조하는데 50%가 넘으면 당연히 수술 전에 2기, 3기 환자에서 이 키트루다 병합요법을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합하는 거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10%에서 50% 사이라도 당연히 잘 듣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수술 전에, 사실 폐암은 재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지금 제가 쓰는 키노트 671 요법은 수술 전에 4사이클 정도의 키트루다와 세포독성 항암제 병합으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또 뒤에 환자분이 컨디션만 하락을 한다면 1년 정도는 키트루다라는 면역 치료제를 더 쓰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완치가 될 수 있게 최대한 옵션을 끌어모아서 완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엄중숙 교수님과 폐암의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